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산후조리원 32곳에 대해 식품위생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이 넘는 18곳이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으로 조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 지구대에 방치됐다 숨진 이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엉키고 설킨 가족 얘기, 밤으로의 긴 여로가 무대에 오릅니다. 네, 세계 각국 인형 600여 개를 볼 수 있는 특별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 조지연 기자입니다. 마약에 빠진 어머니와 돈과 땅에 집착하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자 큰아들까지 미움과 사랑이 뒤섞이고 후회와 집착이 되풀이되는 아픈 가족사가 무대 위로 오릅니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미국의 대표적 극작가 유진 오닐의 자전적인 희곡으로 그에게 4번째 플리처상을 안기기도 한 작품입니다. 마을의 당산나무를 지키려다 숨진 가쁜 할머니의 장례 뒤 할머니의 아들 찬반이 마을의 무법자로 돌아오고 찬반에 따라 학자는 당산나무 자리에 세워진 하얀 집 남자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당산나무와 재앙, 임신과 다다거북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히며 인간의 욕망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세계 각국의 인형들이 모였습니다. 45개국에서 온 600여 점의 인형들은 저마다의 민속 의상들을 입고 나와 색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작은 인형들을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문화적인 특징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과 이스탄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현대화 과정에서 전통 문화와 서구 문화 사이에 고민하는 아시아 특유의 정체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아시아 작가들 간의 교류를 돕는 아시아 현대미술 프로젝트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서양 미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왔던 아시아 미술의 영역을 한층 더 확대시켰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네, 여성 산악인 오은선 대장이 안나푸르나에 도전합니다. 네, 박정훈 기자. 네. 자, 오늘 밤에 드디어 정상을 공격한다고요? 네, 지구상에 8,000m가 넘는 봉우리는 모두 14개인데요. 이 14개 봉우리를 히말라야 14자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여성이 14자를 모두 오른 경우는 없는데요. 오은선 대장이 오늘 밤 안나푸르나에서 세계 최초로 도전합니다. 히말라야 현지에서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8,091m 안나푸르나 공략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정상 공략 첫 교두보인 해발 5,400m 지점의 1캠프.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14좌에 도전하는 오은선 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정상 공격을 앞두고 일기예보와 공격 작전까지 꼼꼼한 최종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나푸르나 정상까지는 캠프 3개를 거쳐야 합니다. 제1캠프 이후 해발 6,400m의 제2캠프, 해발 7,200m의 제3캠프가 설치됐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있지만 빠른 걸음을 이용해 단시간에 정상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은선 대장은 올해 칸첸중가 등 4곳을 모두 한 번에 등정했습니다. 무전을 통해 캠프원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오은선 대장의 등변 능력을 봤을 때 이번에도 성공이 확실시됩니다. 원정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정상 공격을 시작해 추석인 내일 오후 정상을 밟는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안나푸르나 정상의 기온은 섭씨 영하 22도, 바람은 초속 10m 정도입니다. 제1캠프에 있는 오은선 대장은 조금 뒤 해발 6,400m 제2캠프를 향해 출발합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네, 추석 연휴에 좋은 선물을 안겨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이 어젯밤 건국 60주년 기념 국경절을 맞아 대규모 행사를 벌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인 베이징의天安门 광장 앞. 장엄한 음악에 맞춰 형형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장식합니다. 장관이네요. 베이징 곳곳에서 모두 30만 발의 불꽃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홍콩에서도 바다를 배경으로 불꽃쇼가 펼쳐졌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건국 60년을 축하했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이 약물 과잉 투여로 숨지기 전에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자신들이 입수한 검시 보고서에서 마이클 잭슨이 숨지기 전 몸무게 62kg에 키 175cm로 정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심장과 신장 등 대부분의 장기가 정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강력 마취제와 진정제가 마이클 잭슨 사망의 원인이었다는 첫 검시 결과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 됐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미국 뉴욕인데요. 검은 연기가 가득한 건물에서 한 남자가 어린이를 업고 나옵니다. 어린이가 생사가 걱정되는 순간 어린이가 살았다는 뜻으로 오케이를 외칩니다. 네. 소방관들은 조금만 늦었다면 두 사람 모두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며 이 남자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큰일을 해냈네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는 이 나영희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수사 과정을 되짚어봤더니 이 범인은 반성은커녕 범행 자체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경찰과 법정에서도 끝까지 뻔뻔했다고 사건 관계자들이 증언했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나영희 사건의 범인 조모 씨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나온 지문과 그의 옷과 신발서 발견된 나영희의 혈흔 등 결정적 증거를 들이대면 기억이 없다며 잡아뗐습니다. 심지어 교도소에서 나온 뒤 보자며 수사경관에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경관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화장실 물을 이용하는 등 사건 정황을 봤을 때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어떤 그런 범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현장에 또 갔었고. 중간엔 사건 현장엔 갔지만 제3의 범인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재판정에선 돋보기 안경을 쓰고 염색을 안 해 하얗게 변한 머리 색깔을 근거로 범인과 인상착의가 다르다며 판사를 속이려고 잔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 씨에 시민들은 분노를 표시합니다. 이제 분했지요. 솔직한 말로. 근데 형을 12년밖에 안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하다. 무기로 하든지 해지 너무. 인터넷에선 범인의 사진과 주소가 담긴 허위 신상 정보가 떠도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 씨의 실제 신상 정보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열람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네, 제2의 나영희를 막아라.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네, 특히 12년의 형량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 국민의 분노와 비난에 흉악범의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연일 성폭력 사건의 잔인성과 형량에 대한 불만과 비난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차마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런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술에 만취했다는 것이 어떻게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오히려 가중처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23.2%, 강제추행 가해자는 48.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제2의 나영희를 막아야 한다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42조를 고쳐 비인도적인 흉악범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흉악한 범인에게는 앞으로 20년, 30년